오전에는 제가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제 1, 2부 때 그렇게 했고 3부는 이제 지금 생물의 기원. 근데 용어가 좀 과학적인 용어 같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넘겨주겠어요? 뭐 쉽게 그냥 생물의 기원이라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니터가 나오게 되나요? 제 얼굴? 예. 그래서 이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거 처음에 시작해요. 어떤 세미나를 하더라도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한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게 짓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이걸 끝까지 유지해요. 언제까지 하냐? 성경 끝까지 합니다. 엄밀히 말해가지고 창조 전부터 우리가 성경 끝 이후에도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만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는 분이 만약에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기도 하나만 하죠. 뭐하러 하세요, 그죠? 이루지도 못할 텐데. 근데 만약에 기도를 받는 분이 전능한 분인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더 끔찍하죠, 그죠? 근데 우리 기도를 받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데 어떤 분이다? 좋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은 좋게밖에 못 바꿔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분이니까? 전능한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이분을 만났느냐 안 만났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죠. 범죄해서 이제 타락한 겁니다. 갈수물과 엉뚱한 겁니다. 안 좋아졌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됐어요. 죽음이 온 겁니다. 죄가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 있죠? 쓸어버린 사건이 바로 홍수 침판 사건인데, 자, 이거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때 비교적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근데 이들이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해가 언제가 좋았다? 올 여름 더웠죠? 겨울 이제 추위 오죠? 이거 처음 모습 아니란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어진 겁니다. 혼돈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하면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우리 외국어 때문에 불편하죠? 처음 모습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또 한 번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살지만 제가 교수 생활했어도 영어는 여전히 숙제예요. 영어보다 눈치가 더 늘어요. 신기하게. 어려워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혼자 깨달아 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다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혼자? 절대 몰라요. 이걸 아는 분이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잊었다는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해서 이 말씀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창조자가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제 사부 예배 때는 욥기와 창조라는 제목을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분명하게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한 거죠? 이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겁니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 내가 대신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 죄도 사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확증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한 거예요. 이분이 부활한 거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잊어버린 곳에 이 성경책이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책이 전파되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신 죽으셨다는 그 복음, 이게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한 다음에 전화된 거예요. 전화 주면서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됐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처음이 좋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해요. 성경은 원래 죽었는데 살게 됐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건 꼭 우리 부모들한테 하라 그래요. 부모들,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가 얘기하는 게 제일 파워풀해요. 너 내가 낳았잖아. 낳았지만 원래 죽은 거다. 너 안에 생명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너 영원히 죽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러지만 성경만 거꾸로 해요. 우린 죽은 거예요. 태어날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실 분 앞으로. 여태까지 거짓말 안 하신 분. 네. 여러분, 우린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이에요. 네, 절대 하나도 못 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 지옥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번째 현실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비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거꾸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현실로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현실로 가는. 이 모든 걸 창조한 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자는 보이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보이는 분이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약받기 때문에. 우리 욥기 할 때 더 얘기 나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모든 건 하나님의 우상이라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 보이지 않는 이분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그분만이 보이는 걸 창조할 수 있거든요. 이분만이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건데, 제가 모니터링이 안 되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 게 문제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나눴는데 1, 2부 때, 이제 오늘은 이 시대는 이 시간에 이제 생물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나오죠.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 오랜 세월 동안 이 경쟁과 적자 생존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개나 돼지나 개나리꽃이나 곰팡이나 모두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처음이 좋았죠? 네.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진화론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 라는 걸 알지 않는 한 성경을 변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바로 우리 앞에서 나눴던 바로 이 내용이 오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근거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진화론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괜찮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이게 먼저 들어오나? 우리가 이제 그 화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지질학이니까 화석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정의가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정의예요. 돌 속에 있잖아요. 과거 살았겠죠. 시체나 흔적. 자,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시체가 있죠. 자, 만약에 진화가 과거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화석에는 과거에 대한 진화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정말 중간 단계가 있는지. 자, 우리 사실 이제 이 슬라이드 하나면 다시 끝나는 거예요. 198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들 16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내린 결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비밀 회담이었어요. 공개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과학 기자가 와가지고 이거를 최고의 논문지 사이언스지에다가 폭로해버린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소진화라 그러는데, 종류를 뛰어넘는, 이게 진짜 진화거든요. 이 대진화가 아직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모른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진화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화석에서 중간 단계는 없다. 전이 화석은 없다. 이 두 가지를 결론 내렸다고요.
이제부터 제가 논문 내려드리겠는데 다 이 다음부터 나온 논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결론이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논문들 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여기 나오고 다 진화론자들이 다 진화론자입니다. 100년의 선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주관이 없는 거예요. 있을 줄 알았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냐? 마이클 루즈라고 현재 미국에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최고의 진화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이 연결될 리 없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160년 동안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도 여러분 어때야 되냐? 훨씬 많아야 돼요. 왜? 진화론은 그들의 논리상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진화해온 과정이 어떠니까? 훨씬 길기 때문에. 근데 없는 거예요. 이 마크 리들리 진화론자죠. 옥스퍼드 대학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의 증거로 화석 기록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 공개 논쟁이 있어요. 가끔씩 미국에서. 근데 여러분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진화론자가 우리 창조론자가 안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진화론자가 안 나타나는 거 아세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공문 보내요. 논쟁하자고. 그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왔다 할지라도 화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이 누구죠? 이 컬린 패터슨, 영국 자연사박물관 상임 고문이고 진화라는 에볼루션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만일 내가 화석이건 살아있는 것이건 전이 형태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내 책에 그 사진을 넣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진이 한번 있어야 찍죠, 그죠? 자, 여기 이게 이제 진화 나무인데 바로 이제 진화론자들이 좋아하는 찰스 다윈이 이제 만드는 나무죠. 근데 그림을 보세요. 모두 어디 있나? 다 가지 끝에 있어요. 그죠? 줄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다 메꾼 거 아세요? 단 하나도 발견 안 된 거 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진화론자 중에 최고의 진화론자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진화론자 대부였죠. 화석의 전이 단계의 극단적인 부재는 고생물학의 사업 기밀이다. 실제 중간 단계가 없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장식하는 진화론적 생명나무 아까 보셨죠? 거기는 가지 끝과 마지의 자료만 가지고 있다. 나머지 다 추론이다. 이성적이긴 하지만 화석 증거는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진화론적으로 다 나열해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줄근 거예요. 이게 계속 안 좋으네요. 여러분 다 줄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슬라이드가 바뀌었는데 중간이 없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화석에서 가장 많은 화석이 뭐냐면 조개화석입니다. 해양 무축수동물 얼마나 많냐? 수백억이 넘어요. 제가 우리 미시건에서 지질학 강사 생활할 때 다리에 걸린 게 다 조개화석이었어요. 학생들은 주워 주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조개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고기 화석 정말 많아요. 제 사무실만 100마리가 넘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떤 논문에서도 해양 무축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가 단 한 건도 보고조차 된 적이 없는 거 아세요? 아직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스라는 사람이. 화석 기록에는 어디에서도 무축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진화론자들은 이 새가 어디서 진화했다 그러냐면 바로 이제 공룡에서 진화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 증거로 우리 교과서에 아직까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조새입니다.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머리가 있고 말에 날개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시조새가 공룡에서 진화됐다 그러는데 공룡을 본 사람도 없죠 사실. 근데 여러분 공룡에서 진화됐으니까 크기가 얼마나 것 같으세요? 무지무지 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딱 30cm인 거 아세요? 오늘 까마귀나 비둘기 가지고도 여러분 이 시조새 같은 화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미 과학자들은 시조새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기 알렌 페두시아라는 사람은 이제 조류학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이언스 최고의 논문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의 셈이 뭐라고요? 너무 작은 거에 잔가지 앉을 수 있는 새이다. 어떠한 말로도 바꿀 수 없다. 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자, 그때 결론 중에 이게 슬라이드가 계속 순서가 바뀌네요. 근데 그때 내려온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진화론 공룡이 파충류잖아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 밥한조류도 아닌 한 마리 조류다. 새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때 그래도 여러분 아직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 다 시조새가 교과서에 있어요. 아직까지 안 빠지니까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여러분, 이미 다 결론 난 게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교과서는 한 번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그 속성상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한테 계속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전에 제가 서울의 중화동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키스트 과학기술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박사님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래요. 이거 제가 얘기했더니 앞에 앉아 계신 여자 집사님이 질문이 있대. 뭐냐 그러니까, 과학자들 다 뭐 하고 있냐. 결론 났는데, 여러분 그 생각 좀 들었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게 저한테 물었어요. 과학자들 다 뭐 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웃기만 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과학 논문이 몇 편 나옵니까? 그랬어요. 수천 건 나오죠? 그러니까 맞대요. 그 중에 몇 편 읽으세요? 그랬어요. 자기 전공 분야 읽기도 바쁘죠? 맞아요. 여러분, 과학자는 전지한 분이 아니에요. 아세요?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싸질머지고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시조새가 이렇게 결론 나고 여기서 처음 들었죠? 다 처음 들었대요. 네. 여러분, 과학자는 전지한 분이 아니야. 그래서 교과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다루었지만 히틀러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교과서를 달라 그랬어요. 내가 독일을 바꿀 수 있다고. 진화론적으로 다 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공룡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 그 중에 한 마리 깃털이 나오겠어요. 그죠? 여러분, 공룡을 본 적이 없는데. 과학이란 여러분 두 가지가 수행돼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관찰된 적이 있어야 돼요. 공룡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두 번째 어때야 돼요? 실험에 성공한 예가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어떤 경우도 피부가 깃털로 변하는 걸 실험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죠? 이분? 찰스 다윈이죠. 자,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종의기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제 종의기원 초판을 썼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한 번 더 할까요? 1859년. 자, 이거 쓸 때만 해도 이분이 자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분이 이제 마지막 책인데, 이게 6번째 개정판. 이때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6번째 개정판에 비밀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화석에 대한 딜레마를 얘기한 겁니다. 지질학은 지질학은 그런 훌륭한 단계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이론,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Obvious and serious objection. 화석과 진화는 너무나 분명한 반대다. 이 딜레마 갖고 10년 후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제 결론 내려왔대요. 여러분, 중간 단계 화석이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가 맞다는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빠진 걸 찾은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윈도 못 봤는데. 여러분, 하나 하셔야 돼요. 중간 단계 화석이 먼저가 아니에요.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였어요. 신념. 이게 하나도 안 메꿔진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먼저죠. 제가 아직 교과서 얘기가 이제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 중 이런 게 있어요. 후추나방이라 그래가지고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밝았던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어느 나방이 눈에 잘 띄어요? 대답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검은색이죠? 검은색만 잡아먹어가지고 하얀색 나방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나무 색깔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거 하얀 것만 잡아먹어가지고 검은색 나방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진화된 건가요? 뭐만 바뀌었죠? 나무 색깔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어요? 나방의 컬러가 바뀌었어요? No. 나방의 숫자가 바뀐 거죠. 하얀 나방이 많다가 검은 나방이 많아진 거죠. 이 바디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이건 진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논문은 조작한 논문이에요. 죽은 나방을 본드로 붙여가지고 카운트 조작한. 여러분, 이거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용어 하나를 좀 배워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한 번 더 할까요? 변이.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너무 중요해요.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이걸 안 가르쳤을 때 다음 세대 교회 떠난 거 아세요? 여러분, 유럽에
1900년도 들어서기 전에 교과서 진화론이 다 들어갔어요. 영국 교회 최고 전성기 1910년, 미국의 1960년에 교과서 진화론 다 들어갔어요. 미국 교회 최고 전성기 1950년도 말, 한국의 1973년도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교회 최고 전성기 1970년도 말. 지금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 2%밖에 안 돼요. 한국이 한 학년에 한 과에 한 명.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가면서 다음 세대 떠난 거예요. 왜? 진화를 믿으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했을 때 다음 세대가 떠난 거 아세요? 진화론의 실체를 얘기하지 않았을 때. 예. 변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하얀 강아지, 검은 강아지 교배하면 어떤 강아지 낳죠? 다양하게 나죠. 이렇게 여전히 개죠. 말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변이라 그럽니다. 예. 근데 우리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 핀치새가 있었는데, 핀치새가 어떤 놈 부리가 짧고 어떤 놈 부리가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어떤 생각했죠? 부리가 점점 길어지면 핀치라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은 다른 종류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이론이 바로 뭐예요? 진화론. 근데 여러분, 한 핀치 안에서도 부리가 다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변이에 의해서 유전적인 재조합. 여러분, 자, 진화론이 언제 나왔다고요? 1800. 아니, 이거 아까 거 말고 초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1859년. 자, 근데 7년 후에 이런 게 발표됐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 하여간 교회에서 이런 거 할 줄 몰랐죠. 네. 근데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이 뭐죠? 노란 완두콩과 빨간 완두콩 교배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란 얘기예요? 완두콩. 이건 법칙이에요. 즉, 아무리 다양해도 종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걸어야 돼. 근데 다윈은 이때 유전 법칙을 몰랐어요. 예. 다양해지면 여전히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전적인 재조합에서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할 수 있는데, 예. 이걸 몰랐던 겁니다. 자, 우리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자, 예를 들면은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파충류의 엄마나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 깃털이 나게 하는 유전 정보가 추가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애가 깃털을 날 거 아니에요. 유전 정보가 증가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진화가 맞다면.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어떠한 논문도, 어떠한 돌연변이나 뭐 이런 것도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는 없어요. 여기 리스 패터너라고 우리 MIT 나온 분이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참고문헌에서도 정보가 추가된 돌연변이가 발견된 적은 없다. 단 한 건도 없어요. 분자 수준의 모든 연구는 돌연변이조차도 유전 정보가 감소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진화가 맞다면, 안 보던 게 보이면 보게 하는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되거든요. 언제가 추가돼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리차드 다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디오를 보겠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진화 과정이나 돌연변이 과정 가운데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있으면 하나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현재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무슨 예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절대 창조과학자하고 논쟁 안 해요. 그 문제 핵심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분 책을 먼저 읽지 않길 원해요. 왜? 이분 책에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또 글 쓰는 방법이 너무나 안 좋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창조과학자들 진화론자한테 세 가지를 계속 물어봐요. 첫 번째, 중간 단계 화석 있으면 보여달라고. 못 들고 나와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예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없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있으면 예를 들어달라고. 지질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노 에비던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못 나서는 거예요. 여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읽겠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슬라이드 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성경을 펴보는 겁니다. 자, 괜찮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과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형사라면 살인사건 현장에 여러분 등장한 거 아시겠어요? 자, 지금 과거를 알고 싶죠? 여러분이 형사라면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그 증인 만나면 너무 반갑겠죠? 증인이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고 도망가다 칼을 또 숨겨놓고 더 도망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형사한테. 가보니까 칼이 있겠죠? 범인 잡겠죠? 여러분, 과거 있었던 일은 가능성이 하나 존재해요. 그게 바로 뭐죠?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나 유리하죠? 그죠? 자, 근데 드디어 우리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분이 등장한 거예요. 그죠? 이분 채택할까요? 말까요? 증인으로.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증인이라고 왔는데 저쪽 가세요 하는 형사가 어디 있어요? 탐정소설은 증인이 안 나오죠? 증인 나오면 소설 진행 되겠어요? 다 봤다는데. 여러분, 인생은 탐정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자, 드디어 우리 앞에 증인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채택할까요 말까요? 자, 채택해 본 겁니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종류대로 줬다 그랬어요. 종류가 뭐냐? 저도 몰라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종류가 뭔지. 근데 이분이 설명을 해줬어.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동물이 들어갈 때 종류대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종류대로 들어간 목적이 있는데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 종류. 아시겠죠? 이 종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피죠. 진달래, 개나리, 벚꽃. 벌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묻히고 다녀요? 꽃가루 묻히고 다니잖아요. 온갖 꽃가루 다 묻겠죠? 근데 여러분, 진달래 꽃에만 딱 앉으면 수많은 꽃가 오는데 진달래 꽃가루하고는 뭐하고만 반응할까요? 진달래 암수는 뭐하고만 반응할까요? 진달래 꽃가루. DNA가 갖는 것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진달래 꽃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네. 그죠? 쉬운 말은 뭐예요? 콩 씹은 데 콩 나고 팥 씹은 데 팥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섯째 날에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는데 말이에요. 그때도 2번씩 사용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종류대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암놈이 알을 낳는데 순놈이 수중액을 풀어요. 체외 수중을 하니까. 근데 자기 암놈 헷갈리는 순놈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요. 헷갈린다고 알이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 안 하게 돼 있어요. 염색체 카드 숫자가 다르고, 그리고 DNA가 반응하지 않게 돼 있어요. 다른 종류하고는. 하늘에 온갖 새가 날아도 여러분 다른 새한테 눈 돌리는 새 관찰된 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가 비둘기한테 눈 돌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눈 돌린다고 알 날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종류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법칙을 만드셨어요. 이 법칙이 바로 뭐예요? 유전 법칙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질서 있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한 분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데 분명히 질서가 있어. 종류대로. 여러분,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 동물을 만들었는데, 자,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육지 동물을 창조할 때 5번씩이나 종류대로를 반복합니다. 이 질서를 얘기해요. 여러분, 진화로 나면 떠오르는 동물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뭐죠? 기린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왜 못 이길까요? 기린이.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다 교과서에 취해가지고 위에 거 따먹도 못하게 기술했다고. 교과서 무서워요. 반사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진화론만 가르쳤어요. 투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때 여러분 그 젊은 학생들이 다 반사적으로 거기에 반응했어요. 히틀러 말에.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여러분, 기린이 5m 내지 7m인데 여러분, 목이 길면 유리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린이 우리의 심장을 가지면 여러분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왜? 이 혈압을 가지고는 머리 꼭대기같이 피를 못 올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기린이 혈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심장 크기만 60cm. 그래서 이거 펑퍼내줘야 돼. 그러니까 목이 긴 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고혈압이 항상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 기린이 위에 것만 아니라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물 먹으려고 고개 숙이면 여러분 심장에서 뇌로 피가 다 몰려가지고 뇌출혈로 다 죽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린 보면 물 잘 먹어요. 그죠?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잘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물 먹으려고 고개 숙이면 심장에서 내려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돼요. 여러분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야 돼요. 그죠? 네, 잘 살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린이 노력해서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경쟁해서 됐을까요? 노력하는 순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은 이 완벽한 거 이전에 완벽하지 않았던 단계를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 6번째 마지막 개정판에 다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눈에 예를 들면서 이 눈이 완벽하죠? 맞습니까? 근데 완벽하기 전에 어때야 돼요? 완벽하지 않은 과정이 꼭 있어야 되죠. 진화는. 그러면 실명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정말 어렵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때요? 그분의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공이 지질학이에요. 지질학은 여러분 돌에 대한 학문입니다. 돌. 우리 몸에 돌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돌일까요? 머리가 돌인 분도 있겠죠. 네. 머리 만지지 마세요. 네. 근데 진짜 돌이 있어요. 어딜까요? 치아에 이. 네. 여러분 이거 아파타이트 인해석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제주도 가면 13번째로 흔한 광물.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둘인데 큰애가 이제 태어나가서 치아가 나는 겁니다. 하얗게 잇몸에 나는 거예요. 드디어 제 전공 분야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완벽한 시기에 완벽한 모양으로 완벽한 위치에 결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잇몸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잇몸 밖으로. 아구에 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니가 말이 아구가 커지면 불편하죠. 그럼 다시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한 모양으로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시기에 다시 결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크게 앞니를 밀어내요. 전니를 영구치가 돼요. 여러분 우리 큰애가 노력했나요? 경쟁에서 이가 나왔나요? 아니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현실을 믿어야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정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보이는 걸 초월하신 창조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우리가 비현실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 창조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정도로 귀한 존재다 내가. 이게 현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논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린이 왜 그럼 목이 길까요? 기린이 왜 목이 길까요? 또 이제 교과서 얘기 나와. 여러분 제가 과학적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싶죠. 우린 과학적으로 기린이 왜 목이 길까요? 여러분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과학적으로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과학자는 두 가지가 성취된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관찰된 적이 있어야 돼요. 실험에 성공한 예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과학자가 했던 모든 관찰과 실험은 기린은 뭐밖에 못 나요? 기린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기린. 이게 현실이지. 이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유전 법칙. 이런 법칙을 믿으세요. 그 법칙이 진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이 논문 너무나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이는 진화가 편견이 아니라 가장 큰 증거이다. 다른 거 나은 걸 본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린은 똑같아요. 증인 없이 깨달아 하려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비현실로 이어가요. 어떻게 위에 거 먹다가 목이 길어질까요? 본 적도 없고 종류가 바뀐 적도 없고 기린이 여러분 위에보다 밑에 먹을 게 훨씬 많은데 아세요? 높은 데보다 밑에 더 많아요. 여러분 완전히 비현실이야. 증인을 통해서 봤어요. 그분이 뭐라 했어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전능한데 좋은 분,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진화론은 믿음이 먼저라고.
증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 맞추는 걸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중간 단계 없죠? 종료에서 종료로 변하지 않죠? 유전 정보 증가 안 하죠? 네. 근데 우리도 믿음으로 믿죠, 하나님을. 근데 믿음 하면 믿음장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3절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나타난 거 보이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이는 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진화론자는 그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거는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근데 증거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전능한 분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현실이 돼야 돼요. 보이는 건 어디서? 보이지 않는 거에서 온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 믿음을 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때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여러분 이 비현실 속에 사는 거 아세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기도하겠습니다.